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하이리치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2주 동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고수 서바이벌.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오늘 독립선언님과 초신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두 분이 한 번씩 이기고 계신데요. 또 한 번은 무승부로 결판이 났습니다. 오늘 승부에 대해서도 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심님이 1승, 또 독립선언님이 1승을 거두고 계십니다. 자, 내일은 고수 서바이벌 스페셜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토론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또 직접 상담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대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소개 화면부터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수 서바이벌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최후의 승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방송을 보시다가 지지하시는 분들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은 초심님, 그리고 2번은 독립선언님입니다. 자, 토론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한 달간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두 분을 추첨을 해서 하이리치 증권방송 7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또 미국 경제가 하강 국면을 지나서 이제는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 회복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출구 전략에 대한 추진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런지 향후 증시 향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먼저 초심님께 여쭤보죠. 네, 일단 그 미국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에 대한 동결 조치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위험 자체가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출구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지금 시중에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이 유동성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자산이 이렇게 부풀어나면서 자산 버블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들이 향후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그 소비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면서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만 경기가 회복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들이 발생될 수 있겠다. 이는 곧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그 2차적인 위기로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들을 잡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 미국이 경기가 회복이 되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가지고 이 출구 전략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출구 전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리를 인상을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취해지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이례적 조치에 대해서 축소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곧 시중에 풀리고 있는 유동성들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해가지고 자산 버블들을 막겠다. 자산 버블이라는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경기에 있어서 2차적인 후폭풍 자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출구 전략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유동성들의 근간은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적자를 품고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 재정 적자 또한 경기에는 나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서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들도 잡아야 되는 부분들. 그렇다면 결국은 경기가 회복된다면 더더욱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들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독립선언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그 초심님께서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FOMC 전문을 읽어보면은요, 일단 금융시장이 개선되고 그리고 주택 활동이 증가하고 가계가 안정되어 보이지만 실업률이 양호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가계 소득 역시 증가폭이 느리고 낮은 가계 자산으로 억제되고 있지만 기업 해고 역시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 활동이 당분간 취약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금리를 기본적으로 동결을 하면서 경제 상황이 이례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보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출구 전략 자체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시점이 여기서도 발표를 했듯이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진행될 것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의 시점이 이슈화가 되는 시점이 아니고 결국 연말이라든지 2010년 연초에 가서 결국 그런 이슈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준에서 발표한 이후에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그 고수 서바이벌을 통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번 주에 FOMC와 G20 회담을 앞두고 이벤트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먼저 선상승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금리 동결에 대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막상 그 예상이 나오고 난 뒤에 차익 매물이 결국 소화가 되면서 좀 조정기에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갔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부터 1700포인트까지 올라간 동안 얼마나 조정을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통해서 주식을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선언님께서 뭐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표현을 좀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고용 부분에 대한 악화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리 인상을 통한 어떤 그 출구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 자체를 조금은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해서 자산 버블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 자체가 안 좋은 상태, 그렇다면 가계의 소득 자체가 축소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소비 심리 악화 이런 것들로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소비 심리는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산까지 버블이 발생이 돼버린다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가진 자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즉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형태들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경기에 있어가지고 후폭풍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던 출발점 자체는 이 자산 버블 자체를 잡아가지고 후폭풍을 막겠다라는 것이지 네. 어떤 경기에 대한 성장 자체를 저해시키겠다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분명 오히려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 고용 자체가 악화됐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수입 자체가 줄어드니까 거기에다가 자산 버블이 된다라면은 결국은 소비 자체가 발생될 수 없고요. 소비가 어떤 경기 회복의 근간은 소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산 버블 충분히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 뭐 금리 인상을 올해 연내 내에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취해지고 있는 재정 적자를 통해 가지고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금융권에 대한 그 지원책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부분들, 결국은 자연스러운 유동성에 대한 흡수를 얘기를 한 겁니다. 독립선언님. 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 조금 전에도 설명을 뭐 우리 초심님께서 하셨지만 고용이 악화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해고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업들의 해고율 자체는 하락 추세는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FOMC 전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마 초심님이 얘기한 것과 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정책과 재정 그리고 통화 부양책 경제 성장성 강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복귀를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얘기는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결국 속도 조절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버블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겠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속도 조절을 양호하게 안정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해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 네, 논쟁은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요. 다음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주요 증시가 대부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가 3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오늘 돌아왔는데요. 일본 증시가 한 1%대로 상승으로 마쳤고 중국 증시가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장중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 1700선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 정도를 단기 고점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초심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오늘장 발생됐었던 흐름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겠죠. 외국인들이 현 선물에서 양매도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 들어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환율 자체가 1200원대 이하로 내려간다면 외국인들의 매매 자체는 확연하게 틀려질 것이다. 전일 독립선언님께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빠르게 변하진 않을 것이다.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맞았죠. 일단 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행태들 바뀌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물론 지금 자리에서 뭐 고점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환율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외국인들 당연히 매수에 대한 흐름들을 보다는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관망세를 펼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주인의 역할을 했었던 외국인들이 빠져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인공이 빠진 시장 과연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기관이에요.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00포인트부터 1500포인트 구간에서는 펀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발생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어떤 본전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환매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 분출이 되고 있고 유입보다는 어떤 그 유출이 훨씬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은 기관에서의 매수세도 좀 기대하기 힘들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관망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찌되었든 일시적으로나마 고점에 대한 양상은 나올 수 있으되 뭐 꼭 고점이다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치고 나가긴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독립선언님. 예, 조심님께서 제가 방송을 하는 시간대에는 좀 딴짓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0억을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즉 그동안에 주식을 20조 원씩 사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오늘 1000억 팔았다고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어폐가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그런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주간 이벤트를 앞두고 선상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 결국 그 발표 이후에 시장은 좀 조정의 타이밍으로 좀 들어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지 기술적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시장의 타이밍이 좀 균형적으로 이제는 좀 조정에 들어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목균형표의 대등 수치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난 2008년도 5월 달의 고점으로부터 해서 1월 달의 고점, 반등 고점까지 161일이라고 하는 거래일수가 소요가 됐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2월 달의 고점으로부터 어제죠. 어제까지 161일의 거래일수로서의 상승의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균형론, 즉 하나의 매듭이 완성되어지는 균형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제 고점이 형성될 경우에는 이제는 큰 틀에서의 시장이 하나의 매듭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결국 새로운 추세, 즉 다시금 눌림목 이후에 상승으로 가는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추세가 형성될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어제 고점이 형성됐던 타이밍이 바로 161 거래일에 정확히 균형론에 맞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즉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0억 원을 시장에서 내다 팔았습니다. 자, 이것은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벤트에 대한 흐름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투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하나 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달러화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에 있어서의 그 강도를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달러화 약세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달러화 약세에 기인한 달러 캐리 자금이 국내
그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달러화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전형적으로 달러화 약세 기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를 바꿀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어느 정도 이 달러화 약세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항상 마무리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세 파동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측면을 본다면 달러화 약세의 기조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달러화 약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개된다면 결국 국내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의 여건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추신님께서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의 기조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와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인 큰 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의 기조는 변화될 요건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달러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반등의 타이밍은 주어질 수 있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가 나타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도 궁극적으로는 한 템포 더 추가적으로 조정기에는 들어가 있지만 결국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독립선언님, 일단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무엇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업종을 공략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주식을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군을 1년 365일 살 수는 없습니다. 매수를 하다가 일부분 숨고르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조정을 주기 마련이고 결국 기술적인 측면들 보면 수급선, 61선 같은 데 다시 재매수 들어오면서 다시 고점을 높여 나가면서 여러분들도 등산을 하실 때 출발지에서부터 정상까지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약수터도 들리시고 쉬엄쉬엄 가면서 정상까지 가듯이 주가의 흐름과 수급의 요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시장이 상승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1년 365일 시장에서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건강한 조정이 결국 고점을 높여나가는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조정을 이용해서 잠시 숨고르기하고 가격을 좀 낮추는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율 자체가 1,200원대 이하로 내려갔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조금은 기조적인 매수보다는 관망 또는 매도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던 이유는 환율이 떨어졌을 때의 수출주들에 대한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환율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아무리 매출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의 마진율 자체가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물론 달러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기조적인 매수에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도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하나의 매매자, 그리고 또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170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 말씀드렸지만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매수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에서의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환율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출주들에 있어서는 분명 부담 요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달러에 대한 부분들 정부에서도 분명 움직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면 수출 기업들 분명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인 부분들에서의 어떤 타격 이런 것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제어 이런 것들이 분명 들어올 수 있고 결국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환율에 대한 반등이 들어올 것이면서 그러면 독립선언님께서 말씀을 하신 환율 그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매수 이런 것들은 들어오기가 조금 힘든 구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결국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관망세를 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1,200원대 이하로 내려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어떤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1,240원에서 1,140원대 바운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 때문에 수출 관련주들이 가지 못한다. 이것은 2000년대 초반의 발상인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와 같은 것이 비록 예전에는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안기 위해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의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술력 자체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환율만 보셔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엔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일반화적인, 그러니까
수출 일변도에 있어서 그냥 수출만 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물론 환율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대형 업체들의 경우에는 일반 일본 업체 어떤 보통 수출 국가에 있어서 경쟁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대부분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와 관련된 부분도 관계를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해지와 같은 형태를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마인드로 시장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조금은 주춤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지지하시는 분들께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이 초심님이시고요, 2번이 독립선언님이신데요. 현재까지 투표 현황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현재 초심님이 47%, 독립선언님이 53%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계십니다. 자, 투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 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이 끝난 7시부터는 하이리츠 사이트에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종목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까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츠 증권 방송 7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첨자는 내일 이 시간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논쟁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2부는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렸습니다. 드디어 오토클럽이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텍.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라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하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할 수 있었던 데 따른 원인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들이 현 선물 모두 순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그리고 하락 원인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초심님. 네, 뭐 어차피 아까 나누던 얘기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엔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즉 결국은 엔화 가치, 그다음에 원화 가치 이런 것들을 보면 둘 다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낸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죠. 즉 우리나라의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LCD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판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부품, 특히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뭐 현대차 같은 부분에 뭐 100% 국산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기술력에 있어서는 상당량 차이가 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분명 그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해외에서의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아직까지는 일본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가격적인 메리트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그 환율에 대한 부분들, 뭐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잘 해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찌 보면은 어떤 그 흐름들에 있어서 보완책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상세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0불에 팔고 있던 물품 자체를 외국인들이 보기에 그 환율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뭐 1200달러에 판매를 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판매를 그렇게 금액 자체를 높일 수가 없겠죠. 결국 마진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었던 부분들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본 거죠.
예를 들면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그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게 있죠. 2010년 부근에는 대략적으로 한 1,140원 정도를 평균치로 해가지고 최대치는 1,107원 정도, 네.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 더 이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즉 1,700포인트에서 1,750포인트까지 갈 것인데 대형주를 살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투자자들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듯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환차익을 노린 매수세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고 거기에 있어서 수출주들에 대한 실적 우려 부분들, 그럼 결국은 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은 IT, 자동차였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대안은 될 수 있겠죠. 순환매 정도로 뭐 금융이라든지 건설 쪽, 그 다음에 조선 쪽으로 매기는 몰릴 수 있겠지만은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결국 주도를 해줘야 되는 건 IT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에서 환율이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렇게 매도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왔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조정 파동들 이어질 수도 있다. 치고 나가지 못하는 제한적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조정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수가 하락할 때 또 종목 대응에 잘 해봐야 할 텐데요. 어떤 업종들을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또 어떤 업종들을 저점의 매수 기회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이 점 초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결국은 시장이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면은 거기에 있어서 대형주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을 취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들고 있다면 이제 점진적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건설이라든지 조선 쪽 2010년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회복에 대한 흐름들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올 수 있고 금융권도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시장이 치고 나가야지. 대형주의 기본적인 요건은 시장이 상승해 줘야지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는 제한적 반등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은 대형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그 외에 어떤 그 개별적인 시세를 줄 수 있는 명분을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테마주들, 중소형 테마주들을 노려가지고 개별적 수익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쪽으로 또는 테마주 매매가 어렵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구간,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독립선언님의 의견도 여쭤볼게요. 예, 일단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작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될 중요한 시황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좀 지금 이 시간에 모아서 좀 예, 말씀해 지금 이제 주시죠. 해드리려고 일단 뭐 외국인 그 투자자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예상을 제가 보면 꼭 초심님이 외국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 그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시장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 오늘 좀 나타나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조정이 계속될 것이냐, 그럼 조정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궁금해하시라고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합주가지수의 고점이요 1723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고수서바이벌 나오면서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추세 중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현재 1723포인트 고점에서 추세 중심축, 즉 추세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그 구름층 하단부인 이 라인대가 현재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점이 118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현재 고점에서의 추세 중심축은 1671포인트. 자,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오늘장 미증시가 좀 약세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일 국내 증시가요, 오전장에 1671포인트를 터치를 하게 되면 반등의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1671포인트 앞에서 즉 1672, 1673선에서 저점을 잡고 돌리면 결국 1723포인트의 고점은 단기적으로 돌파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장에서요 1671포인트를 터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내일장에서 여러분들 눈에 1671이라고 하는 숫자가 눈에 보이면 당분간 지수의 조정은 불가피하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1671포인트의 터치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마인드를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지금은요, 대기 매수세가 워낙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등급들이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는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추세다. 딱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요, 딱 16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딱 지난 직전 고점 요 구간까지가 주어져 있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기간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추석 때문에 돈들을 빼 가셔서 조정이 예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포인트 기준으로는 1640에서 1650, 기간적으로는 추석 연휴 전까지의 기간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를 의미하지만,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의,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소폭 안고 조정을 진행하되 결국 기간 조정을 끝나고 나면 필히 지수는 다시 상승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감안하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음 주 전망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일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1671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를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IT와 자동차, 그리고 환율 수혜주인 식음료, 그리고 세 번째로 증권 업종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IT와 자동차는 자, 조정의 타임포를 좀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편입을 하시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증권주 역시도 조정의 템포를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 편입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선취할 수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CJ제일제당과 같은 원화 강세 수혜주,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에 대비한 선취매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의 흐름이 들어가면서 종목군들이 조정이 들어갔지만, 오리온이라든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장중 6%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장의 성격이 단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식음료 업종 같은 조정기에 맞는 종목군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1640과 50포인트대에서는 앞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편입을 하고 싶었던 그런 업종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수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어서 고수의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게시판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종목들 상담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먼저 게시판 상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JMI고요. 또 매수가는 한 5,5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비중은 한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JMI에 관해서는 독립선언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JMI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7 테마주로서 최근에 시세 파동이 좀 나왔었던 종목군이죠. 보통 테마주 하면 저보다는 우리 초심님께서 훨씬 더 놀라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신데, 제가 열띤 토론을 했으니까 이번 연도 2009년도 우리 초심님의 누적 수익률이 600%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에 떠오르는 샛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열심히 한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MI의 경우는 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윈도우 7 그 수혜주, 테마주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급, 생산, 복제에 대한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강세, 일단 10월 달 정도에 윈도우 7이 출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어떤 PC에 대한 수요 대기자들도 좀 상당히 많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JMI에 대한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좀 단기적인 세분화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가 4,820원 정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4,820원에 있는 현재 주가에서 일단 좋은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는 한 6,000원 정도. 일목균형표에서는 보통 이 양운의 구름층이 저항으로 작용되는, 즉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의 추세적인 흐름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6,000원대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역시 JMI의 경우에도요, 추세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 고점이 형성된 타이밍에서부터 주가가
구름층 하단부가 놓여 있는 요 라인대가 바로 추세 중심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JMI의 경우에는 대략 한 4,350원대 라인, 요 라인대만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상승에 대한 매수 마인드, 보유에 대한 마인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6,000원의 어떤 목표 주가를 보유해 나가시면서 단기적으로는 4,300원대, 4,400원 선에 놓여 있는 이 추세 중심축만 지켜 나가신다면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익을 올려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시라고 봐지고요. 어느 정도 이 JMI가 어느 정도 꺾이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윈도우 7 출시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컴퓨터 부품 쪽으로 하나의 내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쪽으로 유니텍 전자와 같은 그런 종목군들로 어떤 관심을 좀 바꿔가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투자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JMI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요. 6,000원 선까지는 매수한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전화가 왔었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여긴 거제도인데요. 네, 거제도에서 또 전화를 김영희예요. 주셨는데요. 네네. 네,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십니까? 후성이요. 호성이요? 네, 후성. 후성이요. 네, 네. 후성. 뭐 목표가, 비중가, 뭐 그리고 이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요. 매수는 네. 얼마 정도에 하셨나요? 매수는 4,520원에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50% 정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네. 네, 초심님께 후성에 대해서 뭐 종목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요. 네. 메모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초심님. 네, 네,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테마로서 상당히 시장에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유엔의 최초의 승인을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이 CDM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 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향후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단 지금 비중 자체가 너무 많으십니다. 테마주 매매를 하시면서 이 50% 비중을 둔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의 계좌 자체를 너무 위험성에 노출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반등시 비중을 일단 축소해 주시는 쪽으로 목표를 잡으시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매수 단가 자체가 4,520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라면은 꽤나 높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에서 지금 매수를 해주신 상태에서 주가가 꺾여 있는 그와 같은 흐름인데, 일단 비중이 50%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무리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주가에 대한 흐름들에서 추세선 4,000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은 분명 유효한 저가 자체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올라오는 흐름에서 매수가 부분에서는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으로서 수익을 노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후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느냐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 물론 탄소 배출권으로도 알려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근래에 많은 시세를 주고 있는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인 전해질에 대해서 독점 생산 업체이죠. 후성 같은 경우에 그 외에도 뭐 태양광 쪽에도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한 연구 개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테마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추세에 대한 이탈만 없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가능하시고요. 보유를 하신 상태에서 일단 4,000원을 기준으로 보유선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올라오는 흐름에서 매수 단가 부분에서 절반의 물량은 축소를 하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으로서 5,000원에 대한 돌파 여부 체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시세 파동들을 그 이상의 파동 6,000원까지도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후성은 분명 긍정적인 기업이 돼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그런 쪽으로서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 사업에서 이제 2차 전지 사업으로까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후성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전화 연결을 한 통화 더 해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네.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여 부산이고요. 부산이요? 예. 네. 한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상담 원하십니까? 예, KT요.
KT요. 네, 통신주인데요. 매수가와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예, 그 38,000원이고요. 네, 38,000원의 비중은 비중은 50%요. 네, 50% 정도. 네, 이 종목은 독립선언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독립선언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KT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근데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시장이 1,7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시점에서 KT의 주가 상승률은 다른 거래소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KT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 방어주 또는 배당 투자에 적절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 방어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최근과 같이 지수의 강세 흐름이 전개될 때는 시장의 컨센서스, 즉 시장의 수익률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한다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좀 종목을 교체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일 수 있지 않나. 즉 지금 시장에서 너무 소외되어 계시기 때문에 좀 종목을 교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일단 어쨌든 KT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따른 리스크가 좀 커지는 측면들은 있습니다만 KT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나 인하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배당 수익은 한 6% 정도가 예상이 좀 되는데 자,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좀 차분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단가가요. 38,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률이 크진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릴 때요. 저점이 형성되었을 때 그 종목의 목표가도 같이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형성되었을 때 구름충 상단부가 바로 목표 주가가 되는데요. 이미 올 초에 그 목표 주가였었던 43,000원에 확인이 한번 있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35,000원에서부터 4만 원의 이 박스권 흐름이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과는 동떨어진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어떤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말씀을 좀 드리면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추세 중심축, 제가 똑같이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즉 41,400원이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그 종목의 추세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점이 형성된 타이밍에 구름층 하단부, 바로 요 라인이었죠. 4만 원을 살짝 하회한 구간, 바로 여기서 가니까 주가가 반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요 라인대가 추세 중심축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39,900원, 요 라인대 깨지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직전 고점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 즉 43,000원 정도가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번 지수의 조정이 아마 추석 전까지는 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좀 시장의 주도 종목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계속 전개된다면 역시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좋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손실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일정 부분 비중이 5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만 덜어내셔가지고 시장에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조금 바꿔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장이 1,700선을 다시 내려오면서 환율 하락주 위주로 또 매수를 집중해봐라라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만 추천을 해주시죠, 독립선언님. 예,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포트폴리오 3개 중에 일단 처음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것이 바로 이제 CJ 제일제당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즉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 종목군으로서 CJ 제일제당을 이제 포트에 편입하시라고 선침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의 하락세들이 전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 5%, 6%대까지 강한 상승세가 좀 시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CJ 제일제당을 편입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의 추세 중심
축은 19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9만 원이 이 종목군의 추세 중심 축입니다.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J제일제당이 오늘 저점이요. 18만 9,500원입니다. 즉 말씀드렸던 19만 선에서 약 한 호가 500원 살짝 깨져주고 오늘 20만 원 이상의 강한 시세의 모멘텀이 형성이 좀 되었었는데 지금의 시점은 어차피 IT와 자동차 또는 증권 같은 이런 업종, 주도 업종들을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일정 조정기에는 좀 들어갔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한 템포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CJ제일제당을 매수하시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같은 업종이죠. 오리온에 대해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오리온을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원화 강세의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중국과 베트남 이런 해외 제가 법인이 전반적으로 고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또한 비핵심 자산 매각에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장의 궁합이 맞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 4% 정도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보시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꿋꿋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수렴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분출을 해 나가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의 시점이 오리온과 같은 실적 개선과 원화 강세에 따른 환율 하락 수혜주로서의 삼박자들이 맞아나가는, 수급과 마찬가지로 맞아나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시점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군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22만 7,500원의 고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추세 중심축 라인이 바로 20만 원대 요 하회하는 구간이었는데 역시나 추세 중심축 지지 받으니까 바로 상승 갔죠. 이번에는 새롭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21만 8,500원의 고점이 있는 이 구간에서는요. 현재는 20만 원대 초반 요 구간대가 추세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저점 계속 높여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 시장에 맞는 그러한 종목군으로 편입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주가의 상승의 목표 주가는 한 2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보유선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들어간 21만 원 선 정도의 단기적인 보유선으로 접근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CJ제일제당도 좋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우리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현 시장에서 가장 궁합이 맞는 그런 종목군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하락 수혜주의자 가격 메리트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음식료 업종이죠. CJ제일제당에 이어서 오리온까지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투표 현황을 살펴볼까요? 1번은 초심님이었고 2번이 독립선언님이셨는데요. 아이고, 독립선언님이 꽤 많이 수익률을 보고 계십니다. 62%의 지지를 받고 계시고요. 오늘은 초심님이 약간 부진하네요. 38%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2주 후에 또 최후의 승자는 어떤 분이 될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수 서바이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하이리츠 증권방송 7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첨자를 말씀드릴게요. 뒷번호 2789님 그리고 5550님, 55개 01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 외에도 이번 달 한 달간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하이리츠 증권방송 3일간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서울경제TV와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제휴 기념으로 1599-7770번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드리는데요, 선착순 300명께 하이리츠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1599-7770번의 번호를 센 투자클럽에서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곧이어 7시부터는요. 하이리츠 증권방송에서 사이트에서 종목 상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상담 꼼꼼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수 서바이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